네, 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이제 곧 태풍이 온다는데 오늘도 날씨는 참 좋습니다. 주말에 나들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 시장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강하게 얘기하면서 미국장 나스닥 기준으로 4% 정도 빠져가지고 월요일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다. 하지만 2% 정도 내외가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실제로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한 2% 정도 하락하는 수준으로 잘 버텼다라고 보여지고요. 추천드렸던 이런 개별주들이 장중에 막 다 플러스 나고 막 이러면서 월요일에 생각보다 저는 큰 손실은 없었어요. 인버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만 가지고 있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괜찮았고, 미국장은 보시면은 이번 주 내내 계속 빠졌죠. 목요일도 빠졌네요. 나스닥은 이제 S&P랑 다우는 올랐는데 5일 연속 굉장히 크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보면 나스닥도 3주 연속 크게 음봉을 그리면서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다시 이전 전저점으로 다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점 수준은 11,000 정도가 될 수도 있어 보이고요. 월로 봐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크게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자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일단 시장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런 결론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이거 네옴시티 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유튜브에 그냥 네옴시티 이런 거 치시면은 이거는 네옴시티의 일부 더 라인인가요? 하여튼 그런 게 나오는데 실제로 저렇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쪽에서 한국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어쨌든 조금 수주라든지 좀 가시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회사는 한미글로벌 정도고, 관련된 에너지 관련 장비라든지 이런 걸 하는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트릭 이런 것들을 계속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재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빨리 진행할게요. 오늘 드릴 말씀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매일 장을 보면서 기록을 하는 건데, 이제 3일 연속 하면서 나스닥이 3일간 6% 빠졌죠. 3일간 6%가 지수가 빠졌다는 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코스닥 인버스가 어쨌든 저는 도움이 개인적으로 많이 됐고, 수요일 정도에 조금 커버를 했던 것 같아요. 팔았다는 얘기죠, 인버스를.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신종목으로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은 사실 목금에 조금 아쉬웠지만, 목요일도 사실 시초가는 완전히 엄청 좋았죠. 엄청 좋았다가 계속 이제 밀렸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것도 결과가 굉장히 좋고, 아직까지도 저는 많이 올라 보이지만 사실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많이 올랐고, 주봉으로 봐도 이제 정말 신고가를 트라이 58,000원 신고가 6만원을 바라보는 그림으로 가는 건데, 시장이 불안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핵심 종목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이번 주에 월, 화, 수 강하게 시장이 어쨌든 불안한 와중에도 수요일에 한 6% 정도 오르면서 되게 좋았고, 전반적으로 손실을 내는 상황은 아닌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가져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주도주 어쩌고 떠들면서 꼭 제가 그런 소리 하면 하여튼 작살이 나는데, 현대해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해상이 어제는 또 올랐네요. 어제는 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제 어쨌든 로직은 이런 자리들에서 20주선 이런 데서 사면은 큰 손실은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마이너스 8% 9%까지 가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거는 어쨌든 손절을 합니다. 제 원칙에 안 맞는 것들은 손절을 하고 좀 팔았고요. 근데 엄청 많이 샀던 건 아니라서 전혀 치명상을 입진 않았어요. 한 1,000만원 정도 날린 것 같은데, 그냥 어차피 조금 모으던 중이라서 그냥 일단은 팔았고, 판 이유는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핵심 종목이 아닌 거는 최대한 안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휴스틸, 세아제강지주, S&T 에너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차익 실현을 많이 했어요. 이쪽에서는 기회를 잘 줘서, 이번 주에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어쨌든 계속 이렇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S&T 에너지도 일단 매도를 했고요. 물론 매도했다고 다시 안 사는 건 아닙니다. 또 살 건데, 휴스틸도 정말 운 좋게, 이건 그냥 운이에요. 실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요 원절이 어디서 팔았는데 목금 엄청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금 보면서, 워낙 숫자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된다는 관점이 있고, 다만 추석이니 뭐니, 그리고 휴스틸 이런 거는 제가 사서 30% 넘게 너무 단기에 한 2주도 안 돼서 그렇게 수익을 내면 이건 사실은 제 실력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운의 영역으로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휴스틸도 한번 매도를 했고, 세아제강지주도 정말 휴스틸이랑 같이 매도를 했는데 빠져가지고 금요일 종가 정도에는 다시 조금 샀어요. 이런 21선 이런 데서 좋은 자리를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 좀 불안해도 요거 일부 더 못 사겠냐 싶어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좀 샀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차익 실현을 좀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에코프로 이날 올랐고, 미국은 계속 빠졌고, 저는 방산주도 이번 주에 일단 한번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연준
김 의장이 뭐 띨띨하고 뭐 이걸 떠나서 계속 이거를 거역해서 시장의 흐름을 거역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한테 개기는 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전반적으로 좀 비중을 줄여놨고요. 추석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처가도 가야 되고 해가지고 조금 하루 이틀 일찍 내려가야 돼서 저는 이제 뭐 휴일에 이렇게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많이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에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만 막판에 외인들이 매도했고, 저희 이제 자는 사이에 밤에 미국 고용 보고서가 무난하게 나와서 기여를 하시겠지만 한 달 정도 전에는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시장이 엄청 했는데, 어쨌든 이 고용 보고서 보면은 사실 뭐 경기 침체로 보여지진 않아요, 전혀 데이터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이 참 변덕스럽다는 걸 아실 수 있고, 시간당 임금 이것도 참 문제였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도 완화돼서 와 좋다, 그래서 시장이 뭐 한 1%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 한 1% 정도로 오르고 있었는데, 보시면 나스닥 분봉을 한번 볼까요? 오늘 엄청 좋았죠. 오늘 이 빨간 선 오른쪽이 이제 오늘인 건데 엄청 오르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완전히 밑으로 때려 박았죠. 이런 방향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러시아가 또 깽판을 났죠. 가스 공급을 갑자기 중단을 해버리는 약간 그런 걸 했는데, 제가 이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은택 위원님이 9월 전략을 내셨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서머 랠리, 그러니까 7월에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실적이 너무 좋았던 거고,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올랐다 이제 이런 건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거는 바닥을 어떻게 잡느냐는 국채 금리를 봐야 되는 거고,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는 게 좋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차트들 밑에 보시면은 1970년대랑 2000년대랑 주가랑 금리가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는 하나는 정예축이고 하나는 역예축이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무슨 얘기냐면 2000년대는 금리가 바닥을 찍고 올라야 주가가 상승했던 거고, 1970년대는 하락해야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건데, 2000년대는 고용이 핵심이었고 1970년대는 물가가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물가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지금도 금리가 하락해야, 지금은 이제 금리가 하락해야 증시가 상승하는 뭐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금리의 정점은 바로 물가의 정점. 그럼 물가가 언제가 정점이냐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에너지 문제가 뭐 해결되고 뭐 이런 얘기. 근데 뭐 이 제가 노란색 해놓은 부분 보시겠지만 러시아의 가스 공급 문제가 리스크로 남아있다라고 이번 주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쓰셨는데, 바로 그냥 러시아 이제 가스 문제가 오늘 불거졌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올 악재는 일단 어떻게 보면 나올 악재가 나온 거고, 지금 파웰 의장이 볼커 의장 때처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다 자산이랑 이런 게 다 하락해 있는 상황이어서 별 터질 게 없어서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부동산이나 크레딧 시장 이런 거를 완전 급락되면은 실물 경제를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국면이라서 그때랑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파웰 의장이 너무 달린다, 뭐 약간 요런 뉘앙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얘기죠. 결국에는 볼커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걸 잘 했는데, 지금 볼커도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내려가면은 금리 이하로 방어를 했지만 지금 현재 ISM 지수 거의 50 하향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파웰이 이상하게 뭐 읽다가 영감을 얻어서 갑자기 선언하는 것처럼 하여튼 결론은 병신이라는 얘기고요. 이은택 위원님은 파웰이 어쨌든 그 정도 배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주 극단으로 가지 않을 거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고용은 매우 견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나왔고요. 고용이 견조하다는 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QT라는 게 9월부터 2배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유동성이 시장에서 감소하는 영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9월은 전반적으로 조금 눈치 보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시장이 또 오르는 마법을 부릴 수도 있는데, 또 오르면 또 이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유럽의 에너지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유럽은 경기 침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유럽이 엄청 안 좋으면은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거고, 이게 글로벌로도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반적으로 뭐 계속 금리를 상승하는 국면으로 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결국에는 러시아가 가스를 잠그고 유럽을 압박할 거라는 의견이 뭐 컨센인데, 근데 어쨌든 유럽은 이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가스 재고가 이제 엄청 높다는 거죠. 지금 예년보다 훨씬 많이 채워놨기 때문에 오히려 연말에는 가스가 남아돌 수도 있는 상황. 그러면 이제 사실 지금까지 여름에 주도주였던 태조 이방원의 이런 것들이 조금 충격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고, 이거는 지난주에 유명관 연구원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IT,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런 업체들이 조금 실적 쇼크가 나면서 털 거 다 털고 이제 반등하는 시점이랑 조금 맞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교체가 4분기에 좀 조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이거 까먹을까봐, 이따가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그 SK 하이닉스 미국 캐피탈 그룹이 이번 주에 지분 신고를 좀 했죠. 굉장히 중장기로 보는 미국의 거대 펀드인데 엄청난 자금 규모를 가진 회사인데, SK 하이닉스를 계속 쭉 샀어요. 이 국면에서. 이게 주봉입니다. 계속 사서 신고를 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이 국면을 크게 망가뜨린 적이 없기 때문에 월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월봉으로 봐도 지금 이런 자리를 크게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캐피탈그룹은 이런 자리들에서 주식을 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에 조금 시장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암시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쌍바닥을 만들러 가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고, 리포트 필요하신 분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잠깐 몇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한화솔루션 태양광 말씀드렸던 것도 이거 보시면은 2022년 태양광 수출 데이터예요. 근데 지금 뭐 1월만 해도 원화로 759억 정도 수출액이었는데 지금 반년 만에 2,200억이 넘는 그냥 급격한 우상향입니다. 수출 이 자체가 지금 엄청 올라가고, 이게 차트로 보면 이렇거든요. 이게 지금 태양광 모듈 데이터인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뭐 미국 쪽에서 뭐 세제 혜택도 있고 미국으로 나가는 물량이 뭐 94%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뭐 중국과 또 상관없이 미국 관련 최대 태양광 수혜주는 어쨌든 한화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가져가 보는 거죠.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제가 뭐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뭐 이번 주에 매매를 몇 번 했어요. 오를 때 좀 팔고 다시 사고 뭐 이제 그랬는데, 고려아연은 예전에 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이자 뛰어난 투자자인 그로스파인더님이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기존 사업이 탄탄하고 플러스 알파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 시작되는 그런 회사들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고려아연이 딱 그런 모습을 보이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지분 경쟁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 뭐 영풍그룹, 뭐 코리아서킷 이쪽에서 가지고 있고 이제 공동 창업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뭐 얘기가 깁니다. 이 얘기 하려면 이 얘기만 한 10분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내용도 좋고 회사가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신규 사업까지 붙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이제 최윤범 부회장 측이랑 이제 영풍그룹 이쪽이랑 서로 지분 최근에 좀 매입한 것도 나왔죠. 그래가지고 요런 애들은 한번 좀 대응을 해보셔도 좀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한번 이번 주에 한번 팔았다가 어제 4% 정도 빠져가지고 이게 일봉으로 보시면은 요런 자리에서 완전 끝에서 못 팔았어요. 중간에서 팔았는데 이렇게 11선 닫고 이럴 때 다시 한번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봐서 조금씩 담았고, 일단 장을 그렇게 마무리했고, 물론 이제 추석 연휴 여행 가기 전에 이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좀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 선물 인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거 코스피용이죠. 코스피랑 코스닥용 두 개를 일단 기본적으로 박아놓고, 에코프로 하나솔루션에 조금 엣지를 준 상태고, 방금 말씀드렸던 고려아연,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애들 한미글로벌은 못 샀어요. 너무 올라서 쫄려서 못 샀는데, 이런 애들이 주식이 100이 있으면은 인버스로 한 반 정도를 막아놓는 정도로 기도하는 거죠. 시장은 빠지길 기도하면서 내가 가진 종목만 오르기를 바라는 되게 나쁜 마음인데, 최근에 한 2, 3주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인버스는 인버스대로 먹고 종목은 종목대로 먹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불가능한 이슈는 아니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시장이 빠지면은 주식 있던 거 다 지우고 인버스만 하는 게 맞는데, 확실한 실적이랑 수출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지는 게 분명한 회사들을 또 안 가져가는데 뭐 다음날 뭐 5% 이렇게 오르면 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또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애들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 때문에 제가 올라와서 이걸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내용이랑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크게 바꿀 생각이 없어가지고 8월까지 주식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녀와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